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조만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치권과 검찰까지 여기에 가세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마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두 번째 것이 이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일단 내가 다 용서하고 함께 화해하면서 일본의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 사죄를 받아내자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면 용서 못한다. 그 대신 일본에 대해서 사죄를 받아내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건지 했는데 뭐 일단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정의연이나 또는 윤미향 씨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은 그대로 표출하시면서 뭐 일본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고 보시기에 평가는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많이 안타깝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할머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본인이 이용당했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제 기자회견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봤다는 것 자체가 이전보다는 이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행동들 잘못된 그 전시의 범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라는 국민적인 어떤 바람 같은 것도 있었다라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사실 정의기억연대도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고 또 거기에 할머님들도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머님들이 나서서 진실을 폭로해주고 용기를 내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그 지지와 기대를 보냈었는데 왜 막상 그 당사자였던 할머니께서는 이용당했다고 느끼셨는지 어디서 그 괴리가 온 것인지 뭐 저는 정의기억연대가 굉장히 뭐 잘못됐다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기 전에 어쨌든 할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근본적인 책임이 정의기억연대에 있지 않나. 다른 어떤 뭐 제가 뭐 이용당했다거나 어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회계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할머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설득이 부족했거나 이해를 못 시켜드렸거나 그런 부분은 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배신당했다라는 말에 조금 이제 신경이 쓰였는데 어떻게 보면 배신당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뭔가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잠깐 내가 배신을 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지 30년간 이용당했다 하는 말하고는 같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뭔가가 좀 틀어져 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사실 국회로 떠나는 일을 두고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러면 아마도 할머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여태까지 함께했던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영달을 위한 건가라는 생각을 할머님이 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할머님이 충분한 이해를 먼저 구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주 걱정했던 것처럼 뭐 새로운 폭로가 또 막 나오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보고 오죠.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돈을 거다가 그래도 그것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도 또 교회 가도 또 돈을 주면 그걸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르고 쭉 30년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기부금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물론 배고픈데 맛있는 것 좀 사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사주더라 30년 동안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회식하는 사진들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뭐 보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시겠지만 아무튼 할머니들을 좀 주체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같이 뭔가를 하지는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어렵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동료에 가까운 관계였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아마 정의기억연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최초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왜 할머님들을 위한 지원금이 이렇게 부족했느냐라는 그런 어떤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본군의 당시의 만행을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그 부분에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이런 사회운동 쪽의 성격이 더 강하고 직접적인 지원 부분보다는 그쪽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 강한 부분들이
부분들이 할머님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야 되고 저는 아마 이용수 할머님도 그 부분은 인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예. 이제 30년 있다 보면 또 서운한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할머님이 이용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까지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게 언론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오더라. 쏟아져 나오는 걸 보니까. 예. 그러면서 좀 약간 오해 내지는 이 서운한 마음이 증폭이 된 게 아닌가. 특히 그 부분에는 한 부분 이런 예를 들으셨죠. 아마도 이제 안성 쉼터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호화로운 집을 지어 넣었고 거기서 윤당선의 아버지가 살도록 했다라고 조금 좀 사실은 다른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서운한 마음과 본인이 이제 윤당선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그 부분을 어쩌면 이제 좀 잘못된 유용된 걸로 좀 단정하신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잘못이 있다면 따로 밝혀져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로운 폭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할머니가 이제 회견문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할머니가 직접 쓰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논란이 빚어졌는데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이 담기고 직접 말씀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사실 또 문제 제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뭐 당연한 그렇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예, 보면? 언론에 지금 알려진 거는 한 2가지 종류의 이 입장문을 다른 곳에서 준비를 좀 했고 거기도 예. 이제 할머님의 의견이 들어간 거고 마지막까지 이 어느 쪽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카메라에 보여줬던 그 수양딸에 쓴 것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네. 들고 나오지 않았던 다른 회견문 같은 경우에는 윤당선인에 대한 지적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줄여서 줄인 내용으로 들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왜 진출을 하느냐라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셨는데 글쎄요. 사회운동을 한 사람이 10년, 20년, 30년을 하고 정치권에 진출한 사람은 뭐 무수히 많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할 거 없이. 근데 그 지점에서 할머니가 진짜 윤미향 당선인한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뭘까? 나랑 같이 이 운동을 함께 운동가로서 끝내자 이런 뜻이었을까요? 뭔가 마무리를 하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고 또 그 동안에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운동이라는 게 어디든지 네. 방향성에 있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아마도 그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해오셨는데 결국 이제 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윤당선인은 국회로 떠나니까 예. 그러면 이제 홀로 남겨진 그런 느낌. 예. 한번 그 대목을 예. 살짝 들어보죠. 예.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팽개치고 하는데 어떻게 30년이나 같이 해 나왔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가가지고 마음대로 팽개쳤습니다. 자기가 사립사욕을 차려가지고 마음대로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나갔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예. 비례대표가 사리사욕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을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해왔던 동지로서는 할머니한테 충분히 뭔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구해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서운함을 느끼셨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죠. 바로 예.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사리사욕이라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 게 출세를 하기 위해서였을까라는 부분에는 지금 분명히 의문부호가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리사욕이나 출세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30년의 시간과 노력이 그걸 위해서 했다고 보기에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크죠. 그렇게 너무 30년을 바치기. 그렇게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이런 건 있어 보입니다. 윤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할머님께 전화로 국회 나가고자 했다. 그래서 잘했다라는 말을 하길래 지지해줬다라고 생각하셨는데 할머님은 지지해준 게 아니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사람들일수록 서로 자기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의뢰짐작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아마 윤당선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비례대표 나가는 그런 모습과 할머님이 윤당선인이 국회에 간다고 했었을 때 받아들인 모습 사이에는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 그 앞에 선 것이 곽상도 의원인데 맨 처음에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5채를 현금을 주고 샀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고
또 팔고서 다른 네. 걸 사고 또 그걸 팔고 다른 걸 사고 하니까 거기서 현금 거래가 계속됐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저도 사실 그 제목만 보고는 아니 어떻게 시민운동하는 사회운동하는 분이 집을 5채를 현금으로 살 정도의 예, 어마어마한 재력을 기사가 가진 제목이 그랬으니까. 예, 근데 예. 그게 전혀 아니고 5채를 사는 과정에서 계속 현금 거래 위주로 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그리고 또 그 5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수도권의 고가의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아닌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의혹 뭐 언론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지적할 만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제기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예. 뭐 야당 의원의 입을 빌어서 이게 사실을 놓고 보면 그렇게 봐야 될 사안이 아닌 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좀 나온 것도 있지 않나.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용수 할머니도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집을 5채나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하실 혹시라도 윤미향 씨가 그랬어라고 예. 또 할머니는 더 하실 수도 그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쪽의 입장이 더 신중하게 좀 다뤄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 말씀에 그 공감이 가는 부분은 야 운동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지는 난 이건 동의 못하겠다. 나가서 소리치고 일본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만 일본은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다음에 세대가 지나가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텐데 그러면 일본의 젊은 어린 학생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배우고 익히고 같이 토론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건 맞는 말씀 같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런 목소리가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단체 안에서의 좋은 쪽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쓰이지를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울분에 차서 어떻게 보면 토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는지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봐야겠습니다. 채널 A와 검찰 간부의 이제 유착 의혹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널 A 측에서 작성한 게 이제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50페이지가 넘는 진상보고서인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상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기자가 자기가 사용하던 뭐 휴대전화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맷을 해서 예. 밝혀낼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그러면 이 의미는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놓은 채널A 측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가? 두 번째로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채널A는 책임이 없고 해당 기자 책임이라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가 바로 의문점으로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자 쪽에서도 오히려 아니 나의 휴대전화하고 노트북을 왜 임의로 검찰에 넘겨주느냐를 또 이렇게 문제 삼는 그런 그러니까 진상에 대해서 잘못하고 밝힐 부분을 밝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기는 쪽에 오히려 더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드는 보고서였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고서 내용이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간부가 개입된 건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서의 개입한 게 없고 그 해당 기자와 다른 어떻게 보면 후배 기자들과의 연락 정도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그 해당 기자와 그 본사의 간부급 분들하고의 연락했던 내용들은 왜 또 삭제가 됐을까요? 예. 4월 이전 거는 다 지금 지워지고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 내용을 보여줘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 해명 내에 예. 상충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상 보고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글쎄요. 이게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언론사에서 감사를 해본 경험으로서는 정말 간부가 개입한 정황이 전혀 없었으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 바로 발표를 하면서 아 이건 개인의 일탈입니다라고 했을 만한 일인데 아무튼 이건 어디에서 조사를 더 해서 어떻게 밝혀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난감합니다. 근데 해당 검사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정황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와의 연락이 어느 정도 있었다. 2번인가 3번인가 있었다. 그런데 그 검찰 관계자와 그런 식의 내용을 뭐 녹취를 했다라기보다는 혹시라도 그게 있었더라도 이 뭔가 이 해당 기자가 이걸 좀 조작을 해서 들려준 게 아니었냐 이런 식의 추정밖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 나왔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물론 이거는 검찰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쪽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야지 예. 없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면서 또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연락은 있었던 것 같은 정황이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상이라기보다는 진상을 밝혀야 될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사를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 측도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있냐라고 불만을 표시한 건 분명하고
그러면 방통위가 다시 불러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채널A 쪽에서 해당 기자의 그 휴대전화 노트북을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가 그 업체에서 검찰에 압수수색을 해서 제출을 받아서 간 거기 때문에 예. 현재 기본 자료는 검찰에 있고요. 뭐 사설 업체보다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렌식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하. 그 안에서는 뭔가 뭐 개인 수준에서 포맷을 한 것이라면 자료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